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1학년 1학기 휘문고등학교 기말고사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주어진 문제에서 직선 수직선상에서 점 A와 점 B가 주어져 있고요. 그때 점 P가 AP와 BP의 길이가 3대 2다 라고 했을 때 만들어지는 점 P에 해당되는 값의 X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P와 BP가 3대 2가 되는 점은 내분점 하나, 외분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당연히 수직선상에서의 점 P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각각 구하시면 내분점의 좌표가 4, 외분점의 좌표가 16. 그래서 해당되는 값들의 X값의 합은 20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5번이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십시오.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 이상의 자연수 X에 대해서 X-2, X-1, X가 예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되도록 그랬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삼각형이 되는데 어떤 삼각형이 되어야 되느냐? 예각삼각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를 풀 적에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삼각형 결정 조건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각형 결정 조건으로부터 첫 번째 X의 범위를 하나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예각삼각형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각삼각형이 되는 조건, 그래서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X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답은 4번 6이 나올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직선 1 플러스 3kx 더하기 1 마이너스 k의 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k는 0이 실수 k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는 점을 pa, b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좀 먼저 보시면 1 플러스 3k의 x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k의 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k는 0이라고 했는데 문제의 조건에서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 그리고 그 점을 우리는 pa, b라고 했기 때문에 k에 대한 항등식으로서 이놈을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다의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자, 그런데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면 k를 포함하고 있는 식 3x-y 마이너스 2배의 k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식이 표현이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인데 주어진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는구나. 따라서 3x-y-2는 0이라는 식과 x 플러스 y-6은 0이라는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우리는 여기서 x값과 y값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얘네들을 연립해서 x, y를 구하시면 x값이 2가 될 것이고 y의 값은 4가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지나는 점 P를 A, B라고 했죠.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즉 다시 말해서 A는 2가 될 것이고 B는 4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자, 이와 같은 관계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2, 4를 지나는 직선에 해당된다. 수많은 직선들 중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고자 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1이고 2, 4를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되셨나요?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해서 주어진 cx 플러스 y 플러스 d는 0이라는 형태로 식을 정리해서 만들면 c의 값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d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서 c 플러스 d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pa, b가 y는 x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다가 바로 하겠습니다. 자, a, b가 y는 x 위에 있는데 PA의 길이와 PB의 길이, 선분 PA와 선분 PB의 길이가 같다를 만족하면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서 Y는 X라는 직선이 있을 텐데 이 위에 어떤 점 P가 존재할 거예요. 그럼 이 P점의 좌표를 우리를 K, K라고 놓겠습니다. 자, 한 점은 2, 4고요. 한 점은 2, 4. 그래서
2,4 여기 2,4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점 하나는 뭐냐면 마이너스 1,1이네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1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y는 1. 그러면 어디인지 모르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P와 요점, 그 다음에 요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더라? 같더라.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거와 이거의 길이가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A라는 점이고 얘가 B라는 점이죠. 마이너스 1,1이요.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를 하시면 자 K-2의 제곱 플러스 K-4의 제곱은 루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K-1의 제곱은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K 값을 구하실 수 있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요 등식을 풀어서 양변 제곱하셔서 전기하셔서 K의 값을 구하시면 그때 결정되는 K의 값이 2분의 3이 나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해당되는 좌표는 2분의 3, 2분의 3. 즉, 그래서 해당되는 PA, B. 우리가 얘를 A라고 했고 얘를 B라고 했죠? K의 값을 좀 전에 2분의 3이라고 했고요. 따라서 A도 2분의 3, B도 2분의 3이 되겠다. 그래서 A의 값과 B의 값을 더하시면 최종적으로 3이 됩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 밖의 한 점 A가 있는데 1,A고요. 이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먼저 보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원의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으로 식의 모양을 좀 바꿔보시면 주어진 식이 이렇게 바뀌죠.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식을 정리하시면 는 3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건 어떤 원이냐면 중심이 마이너스 1,1이고 반지름이 루트 3인 이와 같은 원이 되더라.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중심이 몇 컴마 몇이냐면 마이너스 1,1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다? 루트 3이 된다. 됐죠? 그런데 원 밖에 어떤 한 점이 존재해서 그 점을 우리가 지금 문제상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A 1,A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접선을 두 개의 접선을 그었더니 이 두 개의 접선이 서로 뭐가 되더라? 수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접선은 반드시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그은 것이 접선의 접점에서 만나죠. 따라서 우리는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면 아실 수 있고 따라서 이 길이가 얼마냐면 루트 3 따라서 이 길이는 루트 6이 되는 것까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우리가 A를 구하자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1,1에서부터 1,A까지 거리를 구했더니 루트 6이 되는구나. 자, 식을 써보면 자 1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 얼마다? 루트 6이 되더라.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식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시면 그때 A의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1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시면 6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고요. 자, 한 점은 P-3,4고 그 다음에 Q 8,15입니다. 그래서 좌표평면상에서 우리가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좌표평면에 이렇게 놓여져 있고 마이너스 3,4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점은 8,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15. 얘는 8,15고 얘는 마이너스 3,4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POQ를 2등분 하더라. POQ를 2등분하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각을 2등분을 하는 거네요. 이렇게 각을 2등분을 해서 이렇게 선분 PQ를 이 직선에 의해서 이렇게 잘라내는데 그때 해당되는 우리는 선분 PQ와 각을 2등분을 하는 직선이 만나는 점을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A, P라고 문제에서 주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건 속에서 우리가 A의 값과 B의 값을 구하자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평면기하의 아이디어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삼각형이 있는데 한 각을 이와 같이 2등분을 하면 그때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를 A, B, 얘를 C, D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죠? A 대 B는 C 대 D더라. 그래서 이 길이의 B와 이 길이의 B가 일정함을 아실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 놈을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봤더니 마이너스 3, 4, 그럼 이 길이는 얼마구나? 5, 피타고라스의 수네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8, 그 다음에 여기는 15,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 얼마가 되죠? 17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는 몇 대 몇이에요? 이것도 5 대 17이 되겠네.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P라는 점과 Q라는 점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 A, B라는 놈은 5 대 17 내분점에 해당된다. 따라서 그때 해당되는 놈의 A 값과 B 값을 내분점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A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B의 값이 2분의 13 이렇게 내분점을 이용하셔서 계산하실 수 있게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A와 B를 더하면 6,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7번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7번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가 이번에도 원에 해당되는 문제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0 위에 두 점이 있다. 뭔지 모르겠지만 접해 평면상에 원이 있는데 그 원 위의 점 중에 한 점은 원점이네요. 한 점은 4,1이다. 원점이 있고 4,1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고요. 한 점이 4,1이래요. 한 점은 원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원이 또 다른 점 한 점이 있고 그 점을 P라고 하고요. P라고 했는데 이렇게 P라고 했을 때 주어진 조건이 OAP, 요게 A죠. OAP가 서로 요 OAP에 해당되는 각이 수직이 되었다. 90도가 됐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되었을 때 OP의 방정식, 직선 OP의 방정식을 원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뭐 y는 kx라고 한 다음에 이때 k의 값이 얼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문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O, A, P가 모두 원위의 점인데 각 O, A, P가 90도이므로 따라서 OP는 원의 지름에 해당되겠구나. 따라서 OP 선분, 즉 직선 OP 위에는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나야만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원의 방정식부터 찾을게요. 문제의 조건 속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y 플러스 b는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0,0을 지난데요. 여기다 0000 집어넣으면 b가 0인 거 먼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몇 콤마 몇을 지난다? 4,1을 지나는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16 더하기 1 마이너스 4 그리고 b는 0이었고요. 그러면 플러스 4a는 0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하시면 이때 a의 값이 어떻게 나오죠? 여기가 1이네요. 자, 그럼이 4의 2가 아니고 그러나 y에 해당되는 값이 1이니까 a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했더니 a의 값은 마이너스 13이 되더라. 되셨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a의 값과 b의 값을 구해놓고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봤더니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3y는 0 이런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얘를 갖다가 기본적인 형태에 해당되는 표준형으로 모양을 바꿔보면 x-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2분의 13의 제곱 됐나요? 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뭔가 나타나겠죠. 되셨습니까? 그럼 무엇을 아실 수 있냐면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 주어진 원의 방정식에서의 원의 중심의 좌표는 2분의 1, 2분의 13이구나. 따라서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1, 2분의 13이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따라서 우리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즉 K 값은 어떻게 되냐면 자, 2분의 1분의 2분의 13 해서
13이 되는 거 최종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자, 4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했습니다. 4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했고요. 그리고 무엇을 구하라고 하냐면 알파의 2023제곱 더하기 알파의 2022제곱 더하기 알파의 2021제곱의 값이 얼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문제 조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주어진 식으로부터 이거 x의 실제제곱으로 묶어보면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4는 0.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되네요. 따라서 x 세제곱 플러스 1, x 마이너스 4는 0이 되더라. 아, 여기에서 우리는 실근, 이쪽에서 허근이 나오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인수분해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는 0이 되기 때문에 허근은 여기에서 나오는구나. 따라서 그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하면 우리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는 것을 아실 수 있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기본적인 알파에 관련된 관계식 하나를 찾아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알파의 2023제곱 더하기 알파의 2022제곱 그 다음에 알파의 2021제곱 이렇게 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관계식으로부터 이런 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파의 세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 조건으로부터 이 식을 정리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나오겠죠. 주어진 알파의 2023제곱은 알파가 될 거고요. 얘는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됩니다. 되셨나요? 따라서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해서 최종적으로 2가 되더라. 그래서 8번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9번 문제 풀겠습니다. 9번 문제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문제인데요. 자, 지금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했는데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x 마이너스 k가 3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연립부등식을 풀었더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절대값이 들어갔다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와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부등식들을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것만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첫 번째 식 먼저 식을 정리를 하시면 여기는 10이니까 6, 2, 12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먼저 하나 확인하실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식으로부터 x 마이너스 3의 값이 3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존재하는구나.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k네요. 네. x의 범위가 k 플러스 3과 k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에 해당되는 범위를 수직선상에다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하나는 2고요, 하나는 6입니다. 자,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바깥쪽 범위일 거고요. 이렇게 당연히 색칠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면 k를 기준으로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벌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간격이 얼마냐면 간격이 얼마죠? 6이라는 간격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각각의 부등식에 등호는 들어가 있지가 않기 때문에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럼 간격이 6인 상태에서 연립을 했을 때 만족하는 x의 값이 2개가 되려면 이쪽에서 2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쪽에서 2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되셨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 사이의 간격이 6이기 때문에 요놈의 간격이 4니까 이렇게 크게 잡혀서 x의 값이 2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주어진 범위가 이렇게 설정이 되면서 2개가 되는 경우, 즉 1과 2로서 되셨나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는 경우죠. 두 번째는 이렇게 잡히면서 5와 7 이렇게 두 개에 해당되는 x값이 결정이 되는 경우.
두 번째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 요렇게 나타나면서 2와 6이 x값으로 결정되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모두 만들어집니다. 이 각각에 해당되는 k의 값을 모두 구하셔서 얘네들을 더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k-3에 해당되는 값이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얼마가 되면 되죠? k-3에 해당되는 값이 얘가 3이 되면, 그죠? 3이 되면 어디까지 올 수 있어요? 주어진 놈이 해당되는 값이 여기가 0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1이 된다면 그때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k의 값은 첫 번째 k가 얼마일 때다? 3일 때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모양으로 결정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이 경우는 이렇게 돼서 6과 7에 해당되는 값이 x의 값으로 결정될 때는 8이 될 때겠죠? 그래서 k 플러스 3에 해당되는 값이 8이니까 자, 이 경우 2번의 경우는 k의 값이 얼마다? 5입니다. 5.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봤더니 세 번째는 요 해당되는 값이 요 사이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2와 6을 우리가 원하는 x의 값으로 결정짓게 되었을 때 따라서 해당되는 값은 7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k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되겠다. 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의 값의 합은 자, 5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3 해서 최종적으로 12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9번에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1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좀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죠. 그죠?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조금 계산이 좀 지저분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연립방정식을 풀라고 했는데, y 플러스 3은 절대값의 2배의 2x-y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절대값의 2x-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절대값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2x-y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2x-y의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어서 식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두 플러스로 나올 테니까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어떻게 되냐면 y 플러스 3은 2배의 2x-y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2x-y가 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식으로부터 여기서 보면 해당되는 놈이 어떻게 되냐면 y에 해당되는 값은 마이너스 2가 넘어가서 3분의고요. 4x-3 이렇게 나오는 거 하나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y가 없어집니다. 그나마 조금 계산이 편리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식을 정리하시면 얘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거 아실 수 있고 2, 1 마이너스 플러스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x의 값이 2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x에 해당되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y의 값도 결정을 지으면 x가 2일 때 y의 값은 3분의 2 집어넣었더니 3분의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3분의 마이너스 7 이렇게. 그래서 두 개에 해당되는 순서상으로 일단 답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번에는 0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실 적에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주어진 값을 이 부등식에 집어넣어서 부등호가 성립하는지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해당되는 값을 집어넣었더니 만약에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는 값이 나왔다면 걔는 주어진 해에서 제외시켜야만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여기서 두 쌍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두 쌍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문제로부터 무엇을 예측할 수 있냐면 주어진 x값과 y값이 토탈 8개가 나오는데 그 해당되는 8개의 값을 다 더하면 얼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상컨대 만들어지는 두 개의 순서상 토탈 8개의 값이 모두 만족하겠네. 이해되셨나요? 해당되는 값들을 차근차근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최종적으로 다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식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시면 y 플러스 3은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죠. 마이너스 2배의 2x 마이너스 y고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의 2x 마이너스 y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식을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여기서는 y가 4x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식에서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y 대신 4x 플러스 3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2x의 제곱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의 4x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2x는 0 이렇게 되겠죠. 정리를 해볼게요. 2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2, 3은 6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2로 약분을 하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x의 값이 결정이 됩니다. 되셨나요? 봤더니 여기서 결정되는 x의 값이 인수분해가 안 되죠. 따라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x의 값을 무엇을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다?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x의 값을 구하시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9 이렇게 나오고요. 요 놈의 값에 해당되는 x값을 하나씩 2분의 3 플러스 루트 29,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9를 각각 주어진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때 y의 값을 다시 계산을 하시면 이때 y의 값은 9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9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토탈 8개에 해당되는 x 4개, y 4개의 값들을 모두 더하시면 이 8개의 값을 모두 더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두 더한 값은 최종적으로 5번 3분의 64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자, 문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에 x-3 플러스 절대값에 2x 플러스 1이 21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만족하는 해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a와 b를 구해서 b-a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을 먼저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인 경우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세 군데의 범위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군데의 범위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당되는 범위에 대해서 각각의 범위에 대해서 1번일 때, 2번일 때, 3번일 때 해당되는 범위에 맞게끔 절대값을 풀어서 해당되는 놈의 그래프를 좌표평면에 그림을 그리시면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일 때고요. 이게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입니다. 그런데 이 놈에 해당되는 놈을 우리가 y라고 놓고 얘를 y라고 놓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해당되는 식의 모양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그리고 그 놈이 21보다 y 콜 21보다 작거나 같은 지점은 바로 이 경우와 이 경우가 될 것이고 바로 이 지점에 해당되는 값이 한 놈이 a고 한 놈이 b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요 해당되는 부분의 요 교점의 좌표는 둘 다 플러스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 식의 요 직선의 방정식 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3x-2가 될 것이고요. 얘가 21일 때죠. 그래서 21은 3x-2 넘어가면 x의 값이 3분의 3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b에 해당되는 값이 3분의 23이겠죠. 네. 3분의 23, b는 3분의 23이 될 것이다. 자, 이 경우는 뭐냐면 둘 다 마이너스일 때니까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리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y가 될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값을 계산하시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y의 값이 21일 때이기 때문에 여기다 2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니까 x에 해당되는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값이 요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9가 되겠다. 그래서 b-a의 값은 b-a는 3분의 23 마이너스 3분의 19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4가 되겠네요. 되셨죠? 자, 이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조금 문제가 길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고 그 점 중에 한 점은 1,2라고 되어 있어요. 1,2. 그다음에 또 한 점은 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 그런데 자, 얘가 A고 얘가 B인데 요 두 점을 연결한 이와 같은 선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이 C이고 반지름이 2분의 3 루트 2인 원이 있는데 이 원이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데 이 선분과 만난대요. 자,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원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중심이 여기 이렇게 원 하나의 가운데 있을 거고요. 이렇게 만나려면 이렇게 만난다, 뭐 이렇게 물론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접하는 상태로도 계속 만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 만나는 모든 경우를 생각하면 이 중심이 이 라인을 따라서 움직일 거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따라서 자, 반지름이 얼마인? 반지름이 2분의 3 루트인 원은 예를 들면 원이 요렇게 갈 거예요. 원의 중심이 요 놈을 따라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요렇게 갈 거고요. 즉 원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의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원이 쓸고 지나가고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의 중심이 지나고 있는 부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중심이 이렇게 지나가서 원이 이렇게 요 점과 만나는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형태의 모양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원을 이동을 시키면서 선분 AB를 만나려고 하려면 그때 원의 중심은 이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넓이는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된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여기가 1,2고 이게 4,5이기 때문에 요 변의 길이를 먼저 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는 1이고 4니까 3이고요. 그 다음에 2고 5니까 3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냐면 3 루트 2가 되겠죠. 자, 원의 반지름은 2분의 3 루트 2라고 그랬어요. 2분의 3 루트 2. 따라서 이 전체의 길이도 얼마가 되냐면 요 길이도 이렇게 3 루트 2가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아래쪽 반원, 위쪽 반원의 합과 이 사각형의 넓이를 더하시면 되는데 이 사각형이 봤더니 가로가 3 루트 2, 세로가 3 루트 2인 정사각형이네요. 따라서 사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반원을 두 개를 더한 원의 넓이 되셨나요?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면 3 루트 2 곱하기 3 루트 2니까 18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원은 반원 더해서 하나의 원이 됐기 때문에 그냥 원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r 제곱 했더니 얼마가 되냐면 2분의 9파이가 된다. 그래서 이때 A의 값은 18이 될 것이고요. B의 값은 2분의 19가 되겠다. 그래서 해당되는 값을 곱하면 두 개를 곱했더니 81 이렇게 나오네요. 이 놈이 A고 얘가 B인데 A 곱하기 B에 해당되는 값은 81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13번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13번부터 이제 문제들이 조금씩 여러분들이 느끼시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법한 문제들이 뒤에 쭉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13번 일단 보시면 자, 중심이 4,5이고 반지름이 5인 원 위에 점 8,8이라는 점이 있고 그 점에서의 접선을 그었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을 A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 P에서 직선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삼각형 CHP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그림을 통해서 먼저 좀 모양을 먼저 확인을 해 보시면 자, 중심이 얼마냐면 4,5고요. 자, 그런데 이 중심이 4,5인데 반지름이 얼마냐면 5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원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자, 주어진 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8,8이래요. 이 8,8이라는 P라는 점은 어디 위에 있냐면 원 위에 있습니다. 이 원 위에서 그은 접선을 이렇게 그었더니 이 직선과 X축이 만나는 점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얘를 A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셨어요? 이 놈은 현재 4,5입니다. 그럼 반지름이 얼마인 걸 알 수 있어요? 5인 거 아실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놈도 5일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수직이 되겠죠. 자, 일단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하나 구하겠습니다. 자, 이 기울기를 먼저 좀 볼까요? 여기가 4,5고 여기가 8,8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확인을 하시면 4분의 3이 되겠죠?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것이다. 몇 컴마 몇을 지나요? 8,8을 지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직선의 방정식 하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y 이퀄 마이너스 3분의 4x 그리고 플러스 3분의 56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정리가 되고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부터 A점의 좌표를 좀 구하자. 이 A점의 좌표는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무슨 절편? X절편. 따라서 X절편은 Y에다 0을 집어넣으시면 A에 해당되는 값이 14,0이 되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중심의 좌표가 4,5였기 때문에 이 길이가 4인 거 아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길이는 얼마예요? 10일입니다. 자,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이 중심의 좌표를 문제상에서 C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가 A인데 CA라는 직선에 P에서 수선의 발을 그었더니 걔를 뭐라고 하고 있다? 얘를 H라고 하고 있다. 그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모양은 삼각형 CHP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CH의 길이와 PH의 길이를 좀 구했으면 좋겠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PH 길이를 먼저 좀 구해봅시다. 이 길이가 얼마냐면 10이죠. 이 길이가 10이고요. 그러면 이놈 곱하기 요놈은 요놈 곱하기 요놈이에요. 그럼 일단 여기가 5고 여기가 10이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125. 루트 125가 될 거니까, 그죠? 이 길이가 5 루트 5가 된다. 되셨죠? 그래서, 요놈 곱하기 pH를 x라고 하면, x 곱하기 5 루트 5는 5 곱하기 10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x의 값이 루트 5분의 10이니까 2 루트 5가 되겠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x의 값은 2 루트 5가 된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최종적으로 CH의 길이만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CH의 길이를 구하시면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닮은비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놈의 닮은비를 이용해서 여기를 y라고 해봅시다. 되셨나요? 그러면 y 대 2 루트 5는 5 대 10.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10 루트 5는 10y. 따라서 y의 값이 얼마냐면 루트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 값은 루트 5구나.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이기 때문에 윗변 곱하기 높이 해서 나누기 2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넓이를 S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그 다음에 높이 계산을 하셨더니 5의 값이 나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1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이제 원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그때 조건을 만족하는 K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하나는 최소값이 A고, 최대값이 B일 때 B-A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좌표평면상에서 원의 방정식을 좀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고요. 하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이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5인 원입니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중심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인 원이 있는데 이때는 원이 조금 작습니다. 반지름이 얼마냐면 반지름이 4예요. 요놈이 여기는 0,0이고
이놈은 반지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4고요. 이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이 되더라. 되셨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직선이 있는데,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면, 직선은 y 콜 4분의 3x 플러스 k죠? 되셨습니까? 아, 요런 형태구나. 기울기가 4분의 3이고, y절편이 k인 직선. 기울기가 4분의 3이고, y절편이 k인 직선을 이렇게 놓으면, 직선이 이렇게, y절편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갈 텐데요. 이렇게 움직여 갈 텐데, 그 직선이 C1, C2와 만나는 점이 토탈 3개랍니다. 토탈 3개려면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두 원을 동시에 두 군데서씩 각각 만나게 돼버리면 교점이 4개가 만들어지겠죠.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원에서는 접하고 나머지 원에서는 두 점에서 만나야만 토탈 3점에서 만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요 원이 더 크고 이 원이 더 작기 때문에 요렇게 접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그죠? 요렇게 접하는 경우를 생각하게 되면 이때는 교점이 하나, 둘, 셋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요렇게 나오겠구나. 그때 만족하는 무엇을? K값이 2개가 나올 텐데 큰 놈은 최대값, 작은 놈은 최소값. 되셨죠? 따라서 주어진 이 직선은 뭔가 하고 봤더니 3x-4y 플러스 k는 0이 되고요. 그래서 이 원의 중심 마이너스 8,6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면 되겠다? 4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루트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요. 9 플러스 16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8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플러스 24, 플러스 k의 절대값이고요.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이 값이 얼마가 됐다? 4가 됐다. 이렇게 만족하는 무엇을 구하면 돼요? k의 값을 결정만 하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이 값이 얼마냐면 5입니다. 정리를 해보시면 여기가 4k네요. 4를 곱한 거니까. 그죠? 여기가 4k입니다. 여기가 4k예요. 플러스 4k. 그러면 절대값 4k가 얼마냐면 이게 5니까 20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절대값 k는 5. 그래서 k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다. 따라서 이 값이 5고 이 값은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따라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면 그 값은 10이 되겠다. 되셨죠? 자, 이제 15번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15번 보시면 자, 원이 있고 원에 해당되는 방정식이 일반형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 y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원이 있고요. 직선이 약간 좀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y는 m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5의 m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과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고 했다. 자, 일단 먼저 좀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x의 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12는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주어진 놈을 표준형으로 좀 바꿔보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25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놈으로부터 무엇을 먼저 발견하실 수 있냐면 주어진 원의 방정식의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반지름이 5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먼저 좀 그려보면 마이너스 2,3이고요. 그러면 반지름이 5구나. 반지름이 5인 원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직선이 하나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y는 mx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5의 m 플러스 1이죠.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얘는 어떠한 직선의 방정식인지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자, m에 따라서 변하는 형태에 해당되는 직선이에요. 그럼 어떤 m이 되든 이 직선의 방정식에 해당되는 요식은 m이 어떤 값이 되더라도 반드시 지나는 점이 하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m에 대한 항등식으로 놓고 문제를 정리를 하셔서
반드시 지나는 점의 좌표를 먼저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식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m이 있는 식이니까 이걸로 묶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주어진 놈 여기 m 있고요. 여기 m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5의 m 되셨나요? 그 다음에 y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1 마이너스 y는 0 됐죠?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무엇이냐면 m에 대한 항등식인데 더해서 0이 되려면 얘도 0, 얘도 0이어야 되는구나.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x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고 y가 1이어야 되는구나.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아실 수 있냐면 이 직선은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1을 지나는 직선이다. 기울기는 아직 모르겠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얘는 봤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라는 얘기는 양수죠. 그죠? 얘 y는 1, 양수네요. 여기 어디 어떤 점이 있어요. 요 어떤 점을, 요 양수에 해당되는 요 점, 여기가 뭐냐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1이라는 점인데, 요 점이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자, 지금 주어진 이 원은 어떤 원이냐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1을 원 안에 포함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직선이 그려지면 어떤 형태로 그려질지 모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갈 거냐면, 이 직선에 의해서 직선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텐데, 직선에 의해서 이렇게 잘리는 점이 있는데, 이 잘리는 점 하나가 A고 하나가 B이고,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을 지금 문제에서 C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언제 넓이냐면 AB의 길이가 어떨 때 가장 짧을 때, 즉 선분 AB의 길이가 최소일 때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최소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최소가 된다라는 얘기는 C에서 선분의 수선의 발을 그은 점이 바로 요 점이 되면 이게 가장 짧아지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지나게 되면 좀 더 커질 거예요. 선분 AB의 길이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선분 AB 길이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그때에 해당되는 모양으로 A와 B가 결정되면 선분 AB의 길이가 가장 짧아진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반지름이 얼마인 거 알고 있죠? 5인 거 알고 있고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인 거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길이를 구할 겁니다. 이 길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니까, 루트 5만큼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죠? 여기 2네요. 됐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시면 이 길이가 3이 되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시면 이 길이는 4구나. 되셨죠? 즉 선분 AB가 가장 짧을 때는 8일 때다. 되셨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죠. 자,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이렇게 되겠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12라는 넓이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16번 여러분들이 꽤 어렵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조금 따져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문제 자체는 언뜻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케이스를 좀 나누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체감 난이도는 조금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보시면 문제 자체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나와 있긴 한데요. 자, 연립부등식이 있고 주어진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개수가 1개 이상 4개 이하랍니다. 되셨습니까? 조건이 조금 까다롭죠? 그럴 때 그놈을 만족하는 정수 A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볼게요. 식이 이렇게 되어 있죠? 7보다 크거나 같고 AX-4가
6x 플러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걸 먼저 보시면 요 놈을 먼저 우리가 그래프로 먼저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각각을 y라고 놓고요. 직선에 해당되는 놈을 그림을 그려서 먼저 좀 해석하려고 합니다. 보면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냐면 x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y축이 있을 때 여기 7이 있구나. 7. y는 7이다. 이런 형태가 하나 나올 거고요. 그리고 y는 6x 플러스 2. 최종적으로 다른 미지의 값이 없는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식 먼저 좀 볼게요. x 플러스 2라고 그러면 이 직선이 기울기가 6인 직선이네. 이렇게 되겠죠. y는 x 플러스 2, 6x 플러스 2요. 6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봤더니 기울기가 a라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모르겠지만 y절편 값이 마이너스 4인 것을 알겠어요. 그래서 y절편이 마이너스 4인 것을 알겠고요. 기울기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변해 나갈 때 볼게요. 우리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가 결정이 될 텐데 그 만족하는 x의 값들 중에서 정수가 하나보다는 많고 4개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즉 만족하는 범위에서의 x의 정수값이 4개 이하로 표현됐으면 좋겠다. 최소한 하나는 이상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직선이 이와 같은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이 직선보다는 이 직선이 아래에 있고 요 y는 7이라는 직선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직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자, 요 가운데 있는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그때는 이쪽에서 어떤 범위에서 이 범위부터는 7보다는 y = 7이라는 것보다는 큰데 요 직선보다, 즉 y = 6x 플러스 2라는 직선보다 항상 작은 값을 갖는구나. 그런데 이런 범위를 만족하는 x의 값은 이 이유로 다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x의 값이 만들어지고 그때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이 직선이 이렇게 변해나가다가 기울기가 변하다가 이렇게 평행하게 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이 직선의 기울기랑. 그죠? 이렇게 평행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 이렇게 평행화가 됐다고 칩시다. 이렇게 기울기가 6인 상태까지 왔어요. 그 상태까지도 이 범위부터 주어진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정수의 x의 개수는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기울기가 6보다 좀 커지기 시작하면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하냐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y는 7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요런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이게 y는 6x 플러스 2예요. 자, 그런데 y절편이 마이너스 4인 직선이 만약에 기울기가 6보다 커지면 그러면 요 범위에서 6x 플러스 2보다는 작은데 7보다는 큰 경우가 만들어져요.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기울기가 6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일정한 구간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x의 범위가 이 구간에서 만들어지는 정수의 값이 몇 개 있는지 쳐보면 되겠죠? 그 값이 4개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최소한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이제 문제의 뜻이 이해가 되셨나요? 저와 같은 상태를 만족할 때 정수 x의 값이 하나부터 4개까지 되는 이때에 해당되는 기울기 a의 정수값은 어떻게 되겠니? 걔네들을 모두 구해서 다 더해봐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값의 합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진 부등식을 다음과 같이 해당되는 놈을 각각 y라고 놓고 걔네들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로 이 부등식 관계를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제 먼저 주어진 부등식으로부터 대수적으로 먼저 식을 정리를 해서 x의 범위부터 좀 구해봅시다. 자, 여기서 x의 범위를 먼저 구하시면 여기 1번 먼저 풀고 2번 먼저 풀게요. 여기 1번 풀고요. 요거 2번을 푸시면 1번을 풀면 어떻게 되냐면 넘어갔더니 x의 범위가 a분의 11보다 큰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에서 보면 이때는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x의 범위가 a-6분의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놈으로부터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a분의 1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a-6분의 6보다는 작아야 된다. 즉 한 놈이 a분의 11이고요. 한 놈이 뭐예요? 6 a-6분의 6에 해당된다. 요 범위가 바로 요 놈을 의미하게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대수적으로 풀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때 해당되는 a가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을 지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래프로부터 기본적인 y는 7, y는 ax-4, y는 6x 플러스 2가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는 상태로 직선이 결정이 되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소한 a의 기울기 a 값이 6보다는 큰 상태일 때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런 모양의 범위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해됐죠?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씩 찾아가시면 됩니다. 6일 때까지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a가 7일 때, a가 8일 때, 9일 때, 10일 때, 11일, 12, 13 이런 식으로 쭉 찾아가시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a가 7일 때 해당되는 값을 집어넣으시면 여기다 a 대신 7을 집어넣으시면 이때 만족하는 x의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2, 3, 4, 5, 6 해서 6개가 나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안 되겠네요. 이때는 탈락. 되셨습니까? 자, a가 8이면 이 a 대신 8을 집어넣으시면 이때 만족하는 x의 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2와 3이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보다는 많고 4개보다 작으니까 이놈은 가능하죠. 이놈은 가능한 거구나. 자, a라 9를 또 넣어서 식을 정리하시면 이때 결정되는 x의 값은 2가 나와요. 되셨습니까? 자, x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적에는 a에다가 10을 집어넣었을 때에는 x의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x의 값?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수 x의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범위는 존재하지만 정수값이 존재하지 않더라. a가 11이 되면 그때 해당되는 x의 값은 1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a가 12일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시면 x의 값이 1로 하나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요 경우는 모두 가능한 경우가 되고 얘네들은 안 되는 경우구나. 그 다음 13부터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만족하는 경우가 없어진다. 되셨나요? 자, 13부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울기가 이렇게 더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에 주어진 부등 자체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A가 꼭 양수인 상태에서만 되나요?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A가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이 부등식 자체를 만족시키지 않게 되죠. 따라서 그 경우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A의 값은 8, 9, 그 다음에 11, 12. 그래서 8, 9, 11, 12. 그래서 8 더하기 9 더하기 11 더하기 12 해서 최종적으로 이 4개를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조금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주어진 부등식 관계를 그래프로 해석하는 훈련을 조금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17번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17번, 18번 문제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식은 2a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5의 x제곱 마이너스 17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자, 얘를 만족하는 놈이 절대값 x가 3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데, 그런데 그놈에 해당되는 정수 x의 개수가 60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일단 요 놈을 보면 문제에 해당되는 그 조건을 보면 요 놈을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60개라는 얘기구나. 즉, 두 개의 부등식을 연립해서 공통범위를 구했더니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토탈 60개다. 이런 얘기네요. 자, 일단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0에서부터 30까지고 여기서 정수만 생각하면 61개가 나오는데, 그죠? 아, 얘랑 공통범위를 구했더니 60개가 되더라. 이해되셨어요? 아, 그러면 우리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A는 도대체 몇 개나 될까? 요 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주어진 2차 부등식인데 최고차항에 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실 수 없고요. 그래서 첫 번째 2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5가 0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0보다 큰 경우로 나누어서 하나씩 해결을 합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먼저 주어진 2차 부등식의 최고차가 자, 음수가 되는 경우, 일단 요 식을 먼저 좀 정리를 할까요? 인수분해를 했더니 2a 플러스 7에 a 마이너스 5에 x제곱 마이너스 17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큰 경우고요. 이러면 x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인수분해를 하시면 2a 플러스 7에 x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a 마이너스 5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실 수 있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작다. 즉 2a 플러스 7 a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7서부터 5 사이에 해당되는 놈을 의미합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이너스 300과 300 사이에 있는 정수 a들 중에서 걔네들 중에서 두 개의 공통 부분의 정수 x의 개수가 60인 놈을 찾아라. 몇 개나 있니? 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범위에 있는 a 값들 중에서 정수값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수값을 생각하게 되면 a가 마이너스 3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 해서 4까지 요 8개만 생각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확인을 해보면 자, 기본적으로 이런 범위 내에서 자, 요 놈이 자, 최고차가 어떻게 됐냐면 0보다 작기 때문에 위로 블록인 형태니까 주어진 범위는 어떻게 됐어요? 두 교점 사이가 되겠죠. 따라서 x에 해당되는 범위가 어디와 어디 사이냐면 2a 플러스 7분의 마이너스 2와 a 마이너스 5분의 1 또는 x가 a 마이너스 5분의 1과 2a 플러스 7분의 마이너스 2 사이가 된다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a의 값이 현재 뭔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중에서 a가 마이너스 3일 때를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3일 때를 집어넣어 보시면 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부등식을 만족하죠. 그래서 집어넣었더니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8분의 1까지가 나오더라. 되셨나요? 이 마이너스 2든 마이너스 1이든 0이든 해서 4까지 넣더라도 해당되는 범위가 이렇게 굉장히 좁은 형태의 범위로 나와요. 그러면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공통 범위가 만족하는 정수 x를 60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 이 범위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이 안에서에 해당되는 정수는 마이너스 1 하나뿐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는구나. 이 모든 숫자들을 대입하더라도 요 놈과의 공통 범위가 만족하는 정수 x를 60개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모두 안 되는 경우가 됩니다. 문제의 조건에 위배된다. 문제의 조건에서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어떤 경우로 생각할 수 있냐면, 최고 차이의 개수가 0인 경우를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2a 플러스 7과 a-5가 0인 경우를 생각할 건데, 선생님, 최고 차이 계수가 0이면 이건 2차 부등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2차 부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 위배가 되고, 문제 자체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a가 5라는 정수인 경우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a 콜 5여도 우리는 해당되는 값을 만들어낼 수 없다. 즉 5라는 정수에 대해서도 주어진 조건을 부합시킬 수 없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갈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최고 차이 계수가 0보다 큰 경우를 생각할 겁니다. 2a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5가 0보다 큰 경우. 그 얘기는 이거네요. 2a 플러스 7, a 마이너스 5가 0보다 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최고 차이 계수가 0보다 큰 경우는 이와 같은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식에서 0보다 큰 경우니까 요 범위에 해당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x축과의 교점에 해당되는 요 두 값에 해당되는 요 사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양쪽 옆으로 표현되어 있는 범위와 마이너스 30과 30 사이에 있는 범위의 공통 범위가 60개가 되려면 이 61개의 정수들 중에서 한 놈이 요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가 제거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60개의 정수를 만들어내게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려면 결국에 요 간격이 1을 넘어버리면 빠지는 게 2개 이상이 생겨버리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61개 중에서 정수 x의 값 중에 2개 이상이 빠져버리면 만족하는 결과물 60개의 정수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은 얘 범위가 1보다 커지는 순간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구나. 자, 우리는 지금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상에서 A의 범위가 뭐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300에서부터 300까지라고 했고요. 마이너스 300에서 300까지라고 했고 얘를 만족하는 정수는 토탈 601개가 되는데 이 중에서 안 되는 거 여기서 8개가 나오죠. 여기서 1개가 있네요. 그러면 빼기 8 빼기 1을 하시면 여기서 또 안 되는 경우만 최종적으로 빼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게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나머지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자, 여기 요 범위에 대해서 먼저 하나를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범위에 대해서 또 하나를 풀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범위, 즉 A가 A가 5보다 큰 경우를 생각합시다. A가 5보다 큰 경우는 주어진 부등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값들은 뭐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그러면 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x축과의 교점에 해당되는 놈이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따라서 둘 사이의 간격이 1보다 크면 문제의 조건, 즉 정수 x개를 60개를 만들어내는 조건에 위배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걸 찾고자 하는 거므로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교점에 해당되는 x축과의 교점에 해당되는 둘 사이의 간격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찾아보자. 그러면 a-5분의 1 빼기 둘 사이의 간격이니까 빼기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그죠? 2a 플러스 7분의 2를 한 놈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우리는 문제에 위배되는 형태로 찾게 되는, 즉 안 되는 경우를 찾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토탈 개수에서 안 되는 개수를 빼서 최종적인 결과를 얻자. 됐죠? 그래서 이 경우를 풀어가겠습니다. 자, 통문에서 정리를 하시면 2a 플러스 7 더하기 그다음에 여기 1이 2죠? 그러면 2배의 a-5고요. 그 다음에 a-5 곱하기 2a 플러스 7 이렇게 되는데 요거 전개해서 쭉 정리해서 확인을 하시면 어떻게 식이 나오냐면 2a 제곱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32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식이 나올 거예요. 되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인수분해가 안 되네.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근해 공식을 쓰셔야 된다. 그래서
a의 범위를 근해 공식을 써서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되죠. 4분의 7,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05, 그 다음에 4분의 7 마이너스 루트 305가 되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a가 5보다 큰 상태에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공통 범위를 따졌더니 a는 5보다 큰데 4분의 7 플러스 루트 305보다는 작은 경우냐. 그러면 이 중에서 정수를 생각하자. 그럼 첫 번째 a가 6인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6, 7 차근차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a가 6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a가 6이면 이제 여기다 6을 넣어볼 거예요. 6을 넣으면 각각에 해당되는 놈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을 넣는 순간에 한 놈은 2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6을 넣으면 얼마죠? 요 값은 마이너스 19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되셨습니까? 그럼 요 간격이 1보다 커지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가 여기 구멍에 뚫려 있습니다, 지금. 되셨나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왜냐면 등호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 안에 있는 정수 x가 두 개니까 마이너스 30과 30 사이에서 빠질 놈이 두 개나 있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수 x의 개수가 60개가 만들어지지 않겠네요. 이해됐어요? 따라서 a가 6인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되는구나. a가 6인 경우는 주어진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케이스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를 제거시켜야 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6인 경우 안 되는 거 알았고요. 그럼 a가 7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7인 경우도 좀 확인을 해보자. 자, 7인 경우는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가 7을 넣어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7을 넣으면 얼마예요? 2분의 1이고요. 그죠? 이번에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 놈이 여기가 2분의 1일 거고요. 7을 집어넣었더니 여기다 7을 집어넣으면 얼마죠? 14, 21 마이너스 21분의 2가 되죠? 이때는 요 안에 있는 정수 x의 개수가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7서부터는 문제의 조건에 맞는 형태에 해당되는 정수 a 값이 된다. 되셨습니까? 따라서 7 이후로는 계속해서 가능한 경우가 돼요. 되셨죠? 왜냐면 이 간격이 점점 줄어들 테니까. 자, 그래서 a가 6인 경우도 또 하나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a가 5보다 클 때를 이야기했는데 그건 즉 이쪽 범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 거네요. 자, 그럼 a가 뭐보다 작은 경우? 자, a가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작은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자, 니은 여기 밑에다 쓸게요. 자, 니은 a가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작은 경우도 똑같은 방식, 지금과 했던 거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차근차근 확인을 해보면 a가 마이너스 5일 때 안 되는 경우가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됩니다. 따라서 만족하지 않는 정수 값들이 6일 때랑 마이너스 5일 때도 안 되는구나. 따라서 최종적으로 2를 더 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들을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 그래서 590개 이렇게 최종적인 결과를 얻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18번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주어진 문제의 조건을 이제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 조금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선이 하나 있고 원이 하나 있는데 직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K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자연수일 때 해당되는 모든 점의 개수, 즉 원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자연수가 되는 그러한 점들의 개수를 fk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k 값이 마이너스 39와 41 사이에 있을 때 그때 해당되는 fk의 총합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식을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직선은 3x 플러스 4y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0이다. 자, 일단 원의 방정식은 이제 모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바꿔서 정확하게 원의 모양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x 플러스 3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9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진 원이 어떤 원이냐면 중심이 마이너스 3,2이고 반지름이 3이다. 이런 원인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이 이렇게 나왔어요. 중심이 마이너스 3,2고 반지름이 3인 거 알겠어요? 반지름은 3이야. 그 직선이 이 K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이 여기 이렇게, 즉, 이 직선이 원과 만나지 않는 경우는, 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가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접하는 순간부터,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여기 중심 지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접하는 케이스로 나타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자연수인 놈이 한 놈, 두 놈, 세 놈 해서 토탈 12개가 만들어지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자연수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볼게요. 자연수가 아니라면 자연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연수가 되는 어떤 시점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연수가 그 중심이 여기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럼 또 이번에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도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자연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죠? 그래도 교점의 개수는 이 원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자연수가 되는 놈은 똑같이 12개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러면 직선이 원과 만나지 않는 상태에서 원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자연수가 되는 건 항상 12개구나.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거 하나 볼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직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원에 접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그죠? 접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그럼 원위의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자연수일 때와 동일한 패턴이되 접하기 때문에 이 점은 제외. 됐습니까?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11가지구나. 되셨나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하는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만나는 경우를 또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만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자연수가 아니야. 자연수가 아니면 해당되는 경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경우는 그 원위의 점에서 어차피 직선까지의 거리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죠? 만난다라는 의미는 따라서 얘네들은 제외.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 따져나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족하는 점을 다 일일이 체크를 해봤더니 이때는 어떻게 되는구나? 10개가 나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 18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어진 조건에 해당되는 이 직선이 원과 만나지 않는 경우 원위의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는 만나지 않을 땐 항상 12개. 이렇게 접하는 형태일 때는 항상 11개. 그 다음에 만나지 않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항상 10개가 나온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이거 갖고 이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좀 전에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설명드렸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건을 나누어서 하나씩 확인을 해봅시다. 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먼저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먼저 좀 구할게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했더니 5분에 집어넣으시면 k-1의 절대값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씁시다. 자,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다. 그래서 얘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런데 자, 직선이 원과 만나지 않는 경우는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큰 경우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5분의 절대값 k-1이 3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하는 경우 5분의 k-1이 3인 경우.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5분의 k-1이 3보다 작은 경우. 되셨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우리는 주어진 문제에 부합하는 FK의 합을 구할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되는 경우 K의 범위부터 좀 확인을 할게요. K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네요. K-1이 15보다 크니까 따라서 K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16보다 크고요. 그죠? 그 다음에 K 또는 K의 범위가 마이너스 14보다 작은 경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에 대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항상 몇 개가 나온다고요? 교점이 이때는 교점이 아니죠. 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자연수인 값이 12개. 그죠? 그래서 자연수에 해당되는 거리를 갖는 원 위의 점의 수가 원 위의 점의 개수가 이때는 항상 12개다. 되셨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냐면 해당되는 놈이니까 K 값이 3이면 얼마가 되냐면 K가 16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K가 마이너스 14인 경우였죠. 그래서 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K의 범위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냐면 마이너스 14에서부터 16인 경우가 될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각각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해당되는 놈의 이때는 원 위에서부터 직선까지 그죠? 해당되는 이거 좀 표현을 정확하게 쓰지 않았는데 원 위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자연수다. 원 위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자연수인 점의 수 이렇게 쓸게요.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12개였고요. 이때는 11개가 나왔었고 이때는 10개가 나오는 거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만족하는 K의 값들이 도대체 몇 개가 나오는지만 아시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럼 자 주어진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K는 문제상에서 마이너스 39에서부터 41 사이에 있는데 얘를 만족하면서 첫 번째 요 경우인 경우 이때 해당되는 K의 값이 몇 개가 나와요? 총 50개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50가지가 나온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놈과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두 개네요. 그죠? 이때는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범위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놈은 요 범위만 생각하면 되겠죠? 요때 해당되는 놈의 개수가 토탈 29개가 나온다. 되셨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FK의 총합을 구하라고 하면 12 곱하기 50, 그 다음에 11 곱하기 2, 그리고 10 곱하기 29 해서 얘네들을 모두 더해서 최종적으로 912개가 나온다.
만족하는 해당되는 FK의 합이죠. 이거 개수가 아니네요. 912가 된다라는 거 최종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직선과 원이 만나는 경우 그리고 만나지 않는 경우로 구분지어서 해당되는 범위에 맞춰서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 해당되는 조건에 맞게끔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19번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19번부터 문제가 다시 조금 더 쉬워졌어요. 자, 세 직선이 있는데, 직선 3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을 때, 그때 해당되는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직선이 3개가 있습니다. 직선이 기울기가 다른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런 직선이 있을 때 또 다른 직선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내죠. 그죠? 삼각형을 만들어내지 않는 형태가 되려면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 나머지 한 직선과 이렇게 평행하게 되면은 이 세 직선은 삼각형을 만들어내지 않고요. 아니면 교점을 지나는 경우가 삼각형을 만들어내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19번 문제는 첫 번째 직선과 기울기가 같아지는 경우 m이 2일 때고요. 두 번째 직선과 기울기가 같아지는 경우 m이 4일 때입니다. 또 하나는 교점을 지나는 경우, 그죠?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3,2예요. 계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고요. 3,2니까 주어진 등식 마지막 식에다가 x에 대해 3, y 대신 2 집어넣으면 m의 값이 1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m이 2인 경우와 4인 경우, 1인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합은 7이 될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진행하겠습니다. 20번도 앞에서 객관식 문제들에 비하면 굉장히 좀 간단하고 쉬운 형태죠. 단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문제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제 주관식 서술형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자, 답안 작성을 하나씩 잘만 해보시면 그건 연습이기 때문에 자, 20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 두 점이 있는데 한 점 A는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한 점이 A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2,4고 점 B가 있는데 얘가 3,9래요. 자, 그리고 원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점이 0,0이에요. 그런데 자, 직선 AB 위에 또 다른 점 P가 있는데 또 다른 점 뭔지 모르지만 P가 있는데 요 삼각형 OAP와 그 다음에 OPB의 넓이의 B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대 3이랍니다. 아, 그럼 여기가 2대 3이면 되겠네. 왜냐하면 높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죠? 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런 2대 3에 해당되는 넓이를 갖게 되는 점이 여기 말고 하나 더 생기죠. 어떻게? 이건 내분에 해당되고요. 외분에서 하나 더 나옵니다. 2대 3으로 내분하는 경우. 외분하는 점과 내분하는 점, 이 두 가지 경우가 나올 거고, 그 두 점에 해당되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게 20번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이게 A고 이게 B인데, 자, P하고 하나를 뭐 외분하는 점을 갖다가 P 다시라고 해볼게요. 이제 P점의 좌표와 P'의 좌표를 구하시면 되는데, P점의 좌표는 2대 3 내분점이고요. P'는 2대 3 외분점입니다.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각각 구하셔서 두 점 사이의 거리만 구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고, 내분점을 계산하시면 0,6이 나오고, 2대 3 외분점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최종적으로 P와 P'에 해당되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였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2 루트 2가 나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2023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희문고등학교 기말고사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